네, 안녕하세요. 유고린 뉴집트 진행하고 계신 2023년 1기 우리 리더님들, 네, 두 번째 성공의 8단계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많이들 이제 과제를 올려주셨어요. 물론 그 중에서도 과제 안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와의 약속이잖아요. 저도 여러분들만 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빼곡히 보시면 저도 이 다이어리에 저의 이 럭키노트 하면서 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다 채워 넣거든요.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이 그냥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또 적어 보면서 나의 Y를 상기시키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 또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꿈과 목표를 그냥 내가 스폰서가 시키니까 또는 매번 강의에서 듣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이런 것들을 결과로서 하나씩 해내면서 지워가려면 버킷리스트에 있는 이런 가지수들을 지워가려면 결국 우리는 결단이라는 걸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리더님들과 함께 결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결단입니다. 주로 내릴게요. 자, 우리가 무언가를 잠깐만요. 자, 결단을 할 때, 그냥, 나 이거 한번 해보겠어. 뭐, 이렇게 말로 써도 결단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뇌리에, 마음속에 또 우리가 항상 말하는 입에 담고 있는 그 꿈이라는 거, 꿈을 향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꿈을 위한 결단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첫 번째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가진 그 틀에 내가 이렇게 가로막혀서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단정 짓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진 그 프레임에 갇혀서 스스로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실상 그냥 잠잘 때 꾸는 꿈과 같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룰 수 없는 거, 그냥 허상에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굳이 이룰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꿈이니까 한번 꾸어보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어떻게 내가 이것들을 해낼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려면 이것들에 대한 프레임을 내가 깨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에서 내가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성공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나에 대한 믿음, 그 꿈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함께 하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 뭐 회사에 대한 믿음은 사실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내가 끝끝내 반드시 해낼 거라는 그 믿음을 우리 리더님들이 항시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상기시켜야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이 나조차도 나를 믿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우리가 어딜 가서 입을 떼지 못하고 나 스스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입을 떼는 게 너무 어렵고 두렵고 눈물이 나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되돌아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성공은 큰 것들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크게 두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누워 있다가 뭐 뒤집기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기고 그다음에 일어서고 걷고 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단계마다의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믿고 그다음에 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좀 칭찬도 해주고 성취에 대해서 인정도 받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아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시간이 흐르면 뭐가 어떻게 돼요? 의구심이 자꾸 들게 되죠. 회사에 대해서 또는 내 팀에 대해서 내 스폰서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나를 내가 못 믿어요. 결국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목표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하나 정했으면 무조건 그거는 성공시키고 그 다음은 넥스트로 넘어가야 돼요. 내가 목표한 바에서 자꾸 어긋나요. 자꾸 딴 거에 중요하지 않는 일로 자꾸 세요. 새끼로 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흐지부진 거예요. 새해에 아무리 좋은 목표와 꿈을 내가 정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집중하지 않고 자꾸 딴 길로 새버리면 다시
다시 새롭게 목표만 정하잖아요. 그러다가 끝내요. 결단하지 못하면 행동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될 부분. 그러면 도대체 결단이 뭐지? 어떤 사람을 두고 우리가 결단을 한 사람이라고 보는가? 자, 고개러를 통해서 결단한 사람, 나의 결단을 내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열정이 쉽지 않겠어. 여기 보면 진정한 열정을 낳는 도끼날 갈기. 이게 결국은 뭐냐면 내가 고개러를 통해서 계속 셀프 체크를 해가고 그 안에서 계속 나의 스킬과 그다음에 내가 해내는 이런 행동들이 계속 쌓여져 갖고 나만의 어떤 업적, 나만의 노력이 되는 거죠. 스킬이 되는 거예요. 내 스킬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내가 이 고개러를 통해서 만드는 건데요. 고개러는 뭐냐? 매일 추천 도서를 읽는 거예요. 얼마 이상? 15분 이상이요.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녹화 파일이라든지 유맵에 탑재된 이런 많은 영상들이 있잖아요. 이제 또 기초 트레이닝 같은 영상들이 또 업그레이드 될 거거든요. 3.0, 우리 유맵 3.0에서. 그러면 그런 그룹이나 우리 스폰서님이나 팀에서 제시하는 추천 영상들 또는 비즈니스 녹음 파일 영상이 아니면 우리가 이동하면서 버즈라든지 아니면 이어폰을 통해서 녹음 파일을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을 탄다든지 이동을 할 때 운전을 할 때는 당연히 이 블루투스를 연결해 가지고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강의들을 또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또는 이 비즈니스 녹음 파일을 아주 매일 청취하는 거예요. 아주 짧은 거라도 상관이 없어요. 긴 거 내가 무조건 1시간짜리 이렇게 들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아주 짧은 시간을 통해서 15분짜리, 10분짜리, 5분짜리 상관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막 짧게 긴 거를 진득하게 못 보는 그런 제가 MBTI가 ENFP거든요. 한 번에 뭘 이렇게 집중해서 못 하는 거예요. 자꾸 딴짓하고 새끼를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거 시켜놓으면 엉덩이가 들썩들썩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짧은 거를 좀 이렇게 찾아보면서 제가 노력한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늘려갔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재미있는 어떤 리더십 강의를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세바시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 찾아 듣기도 하고 일부러 막 좋은 어떤 저하고 좀 통하는 그런 교수님들이라든지 강사분들의 강의를 찾아 듣기도 했었어요. 요즘은 제가 일부러 타회사 분들이 좀 이렇게 강의하시는 것도 좀 유튜브에서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 또는 비즈니스 녹음 파일을 매일 청취하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미팅, 스폰서가 주관하는 미팅이나 세미나에는 빠짐없이 참석하는 거. 그것이 홈미팅이든 셀미팅이든 라인 미팅이든 아니면 지역 세미나든 로컬이든 뭐 이렇게 그룹에서 하는 1박 2일이든 컨벤션이든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미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미나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하나 내가 시스템에 로그인하면서 다 이렇게 얻어가는 거죠. 또한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이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는 교육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교육만 받는다고 내 수당이 올라가냐? 그렇지 않죠. 교육만 받았을 때는 내 수당 전혀 변함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 수당에 대해서 전혀 성장을 못 느낄 때 내가 스폰서가 시키는 대로 시스템 다 했는데도 나는 돈이 안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앞에 제가 말한 추천 도서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중요한 미팅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이런 시스템은요, 리더님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가장 갖춰야 할 기본 도구인 거예요, 도구.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갖춰져야 될, 왜 우리 사람들은 다 이게 금세 꺼져요. 동기부여되는 그런 부분들이 열정이 금방 식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열정을 계속 불타오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런 도서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녹음 파일이라든지 성공자의 녹음 파일이나 아니면 그런 미팅들인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그런 미팅에 참석해서 나를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셔야 한다. 그러면 이런 작업들을 어디 가서 써먹느냐? 여기 가서 써먹는 거예요. 한 달에 부업자,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내가 프리랜서지만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15번 이상, 전업자는 30회 이상의 사업 설명을 STP라고 하죠. 사업 설명이든 제품 설명이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결과로서 내가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 제품을 애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내가 제품을 사용하지도 않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죠. 유산화 한다고 하고 유산화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이면서 정말 본인 몸에 투자하지 않으시는 분들, 제품도 잘 안 드시고 셀라비브도 잘 사용하지 않는 분들 제가 보이거든요. 정말 권현진 스폰서님도 오늘 또 말씀하셨어요. 정말 본인들 몸에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셀라비브의 그 세럼 그 펌핑하는 횟수에 따라서 직급이 딱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까워서 그 펌핑을 잘 못 쓰는 거죠. 권현진 스폰서님은 세럼을 8번씩 짜서 쓰신대요. 저 같은 경우는 한 4번, 5번 정도 짜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이제 건조할 때에는 좀 한 번씩 더 빠르기도 하는데, 그렇게 나부터 나의 외모와 그다음에 나의 이 안에 있는 어떤 그 나의 건강 이런 것들을 좀 정말 충분한 제품 애용을 통해서 제품 애용하면 우리가 낯빛부터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날 봤었을 때도 정말 많이 여보세요? 변하고 있다는 거를 느낄 수 아니,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뒤로 제품 하고 있어요. 애용이라든지 녹화. 이런 제품을 아까 가지고 전에 내가 그 적극적으로 활용을 주니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네네. 이거를 아셔야 돼요. 괜찮아요. 결단과 아니, 결의는 제가 훨씬 다릅니다. 좋거든요. 근데 결단은 내가 이제 내가 하면서 하지 말아야 깨닫는 할 것을 정하는 핸드폰이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내가 딱 결단을 함으로써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빨리 버리고 빨리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결의는 뭐냐? 해야 할 것들을 정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뭐냐?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구분해서 뭘 먼저 해야 돼요? 급한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같이 닥쳤을 때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그 해야 할 그 중요한 일에서 목적과 방향성을 잡고 빠르게 내가 적극적으로 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딴 길로 새면 안 되고.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요? 목표에 집중하라 이런 말을 드렸어요. 또한 포기해야 할 일들의 리스트를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 뭐가 있을까요? 포기해야 할 일들, 뭐 있을 것 같아요? 리더님들? TV 보기, 그 다음에 잠자기. 뭐 게임, 그 다음에 막 쇼핑, 뭐 되게 많겠죠. 취미생활, 뭐 예를 들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막 취미생활하면 완전 빠져 있잖아요. 막 골프 치시고 막 이러신 분들 보면 막 일주일에 3-4번씩 막 와이프들한테 거짓말하고 골프 치러 가신단 말이에요. 실내 스크린 가시고 막 이렇게. 그러한 내가 조금 중독되어 있는 취미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가 조금 뒤로 밀어도 되는 것들, 핸드폰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사업과 관련 없는 유튜브 시청이라든지 이런 핸드폰, 뭐 그다음에 TV 보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이런 것들 내가 가장 지금 급하지 않는데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좀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포기해야 할 일들의 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또 이게 그냥 주부로 있다 사실 유산화를 하시게 되면 가장 많이 그 포기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가 주변의 아줌마들하고 수다 떠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포기해야 할 일의 리스트 중에 하나죠. 내가 아무런 생산성 없이 목적성 없이 그냥 아줌마들하고 커피 타임 하면서 수다 떨고 막 이런 시간들 아이 하원할 때까지 저는 정말 그랬었어요. 아이 보내고 나서 던킨도너츠에서 만나서 계속 수다 떨다가 이제 12시예요. 그래서 밥 먹을 시간이어갖고 점심 먹고요. 점심 먹고 나면 또 커피 마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던킨도너츠로 가서 커피를 마시고 아이 올 시간이 되면 3시에 집으로 와요. 그러면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일단 낮잠을 한번 자요. 그 다음에 낮잠 자고 일어나면 이제 밥해야 돼요. 그러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아이들 씻기고 나면. 그런 하루를 제가 보냈었어요. 그런데 제가 유산화로 딱 열심히 하기로 하고 결단한 이후에 저는 일단 TV를 끊었고 그 다음에 그런 아줌마들하고 불필요한 생산적이지 않은 그런 대화를 하는 그런 커피 타임을 끊었고 오히려 제가 공부하고 이런 책 읽고 동영상 보고 이런 시간에 더 집중하면서 유산화를 빨리 잘하고 싶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꿈꾸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다 이루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리더님들이 가장 많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 저도 빨리 다이아 되고 싶어요. 진짜 부러워요. 내 수당에도 저렇게 꽃피는 날이 오고 싶어요. 말로만 그렇게 꿈꾸는 것만으로는 우리 리더님들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이게 되게 무서워하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걷잖아요.
그럼 내일은 뛰어야 돼요. 오늘 쉬면 오늘 아주 느린 걸음으로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잠깐 쉬거나 멈추거나 너무 좀 느린 걸음으로 하면 그러면 그 못한 만큼은 내일은 뛰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와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있어요. 사인업 할 때도 있고요. 뭔가 자기가 기분이 좋아지면 생겨요. 그러다가 갑자기 열의가 떨어진다든지 다운이 된다든지 뭔가 크게 뭔가 상심의 일이 있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꿈을 이루기도 전에 그 의지와 각오가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 모든 탓은 스폰서에게로 돌아가죠. 성공을 하고 싶다면 우리 리더님들 성공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반드시 데드라인, 기한을 정하고요. 기꺼이 대가 지불이라는 걸 해야 돼요. 돈을 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겠다고 결단해야 돼요. 이 변화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제가 되게 이런 이야기 많이 해.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 리더님들 마음 깊숙이 내가 유산화 기왕 시작했으니 진짜 내 얼굴에 똥물 안 묻히고 정말 내 얼굴을 진짜 뭔가 그 망신 안 당하려고 정말 내 이름 석자 걸고 반드시 나는 유산화에서 성공하겠다 해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을 변화시키셔야 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안에 있는 소갈머리까지 다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만이 다이아 주급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가 해주겠지? 어차피 해도 안 되잖아. 어차피 해도 안 되잖아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지만 지금 현재 유산화 코리아에서 다이아몬드까지 오신 분들을 저보다 먼저 시작하신 분들의 제가 예전 첫 모습은 볼 수 없지만 저와 비슷하게 시작하셨거나 그 이후에 시작하신 분들의 첫 모습은 제가 알잖아요. 누구 하나 다이아가 될 상이 아니었어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아무도 다이아가 될 얼굴이 아니었다고. 저조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리더님들은 진짜 지금도 되게 빛나요. 우리 이호수 골드님 진짜 자태는 완전 진짜 5스타 다이아몬드. 너무 고급지고 진짜 예뻐요. 나는 정말 그렇게 보여. 내 새끼여서가 아니라 진짜 그렇거든요. 조금만 힘내봐요. 조금만 나를 진짜 변화시키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2023년을 뛰어봐요. 올해 출시될 신제품들이 정말 너무너무 우리를 흥분되게 하고 기대되게 하잖아요. 한국을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신을 포기하고 결단을 하지 않으면 어차피 결과는 2022년이나 2021년하고 똑같을 거예요. 왜 자꾸 뒷걸음질 치려고 하고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평생 내가 한 주에 25불만 받고 50불 받고 60불 받아야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한 주에 5,000불, 6,000불씩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결단을 리더님들이 아직 못했을 뿐이에요. 제가 다이아몬드 이렇게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아봤었던 그 4,600불인가 그랬어요. 제가 5,000불까지는 사실 유산에서 아직 받아본 적이 없고 가장 많이 받아봤었던 수당이 한 주에 4,600불이었었어요. 진짜 많았죠.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도 이렇게 뜨겠구나. 이런 게 정말 가능하긴 하는구나. 실제로 정말 되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그렇게 받아보니까 그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이아, 이그젝 다이아, 원스타 가봐야겠다라는 그림을 그렸고 저 또한 2023년에 결단이라는 걸 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매주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우리 리더님들한테 오늘 이야기해드리려고 제가 급하게 사진을 3장 넣었어요. 어떤 게 결단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17살짜리 저의 큰 아들입니다. 며칠 전 중학교 졸업을 마쳤고요. 이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본인이 그냥 이렇게 취미 생활로만 가지고 있었던 볼링에서 아마추어 대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정말 운이 좋게 1등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협회 분들이 다가와서 너 선수 생활을 해볼 마음이 없냐 하게 되면서 우연하게 정말 선수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선수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 아이가 꿈이라는 걸 꾸죠.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 하지만 국가대표의 문턱은 정말 높아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 아이의 실력 갖고는 어림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꿈을 크게 가졌죠. 왜? 본인이 정말 하고 싶으니까요. 저는 운동선수가 꿈인 아들을 처음에 반대했었어요. 그래서 그만두게 하려고 제가 온갖 방해 작전을 다 폈지만 결국 거기에 굴하지 않고 본인의 꿈을 펼쳐나갑니다.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입학하는데 고등학교 처음에 이 볼링부에 입학할 때 관례라고 저렇게 머리를 삭발을 하라고 해서 이 아이가 몇 날 며칠 몇 달을 고민하고 볼링을 때려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이깟 머리 하나 때문에 내 꿈을 포기하겠느냐라고 자기 마음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고 졸업식이 끝나자마자 본인이 스스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저렇게 밀어버렸어요. 무슨 내가 내 꿈을 이깟 머리 하나에 내가 바꾸겠느냐 하면서 그 몇 달 동안 고민했었던 걸 하루 만에 털어버리고 저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와요. 고등학교 훈련을 시작하자마자 너무 고된 이런 훈련들이 계속되면서 지금 괴로움과 몸부림을 매일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싸워댑니다. 저한테 하루에 5번씩 전화가 와요.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이건 과연 지속해서 이겨내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 줌이 시작되기 1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오늘 또 전화가 와서는 그냥 버텨보려고. 내 꿈이 그렇게 작지 않으니까. 나는 반드시 해내야 되니까. 이 아이는 아침부터 30kg를 쉬지 않고 뜁니다. 평발이에요. 우리 리더님들 평발이 아침에 그렇게 2시간 넘게 뛰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고통이 다리로 전체로 와요. 쥐가 나고 온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렇게 옥돌로 저도 로컬 갔다 와서 하루 종일 힘들었지만 이 아이가 자기의 꿈을 지켜내기 위해서 결단한 저런 모습을 보고 너무 기특해서 저도 힘든데 제가 엎드려 놓고 오일 마사지를 해주고 있는 내 모습이에요. 그러고 나서 저렇게 밤새 끙끙 앓더니 아침에 또 일어나서 이 마지막 사진이 제가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입니다. 뒷모습이에요. 또 저렇게 트랙을 돌러 김순영 양궁장으로 30km를 뛰기 위해서 결단이 본인의 꿈과 목표를 세웠고요. 결단이라는 걸 하면서 본인이 불필요하게 멋부리고 했던 머리를 잘랐고 본인이 불필요하게 계속 시간 쓰고 했던 그 게임을 포기했고 자기의 꿈을 지켜내기 위해서 저런 고통쯤은 감내하고 스스로 자신을 이겨내기 위해서 계속 주문을 겁니다. 40일만 참으면 방학이 끝난다. 40번만 하면 나는 이 정말 고된 훈련을 이겨낼 수 있다. 나는 반드시 내 꿈을 이뤄야 되니까 나는 이것들을 해내야 된다라고 스스로한테 계속 주문처럼 외우고 있어요. 이게 바로 리더님들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또 이 어린 아이에게 제가 또 한 번 더 배우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리더님들 조금 힘들 때 조금 거절당하고 오면 이 결단과 결의가 갑자기 다 사라져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자꾸 이게 무너지면요. 다시 끌어올리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결단했으면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그 힘이 약해지더라도 일단 멈추지 마시고 자꾸 밑으로 지하로 꺼지지 마세요. 그러면 다시 목표 세워야 되고 다시 꿈꿔야 되고 다시 결단해야 되고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조금 내가 느슨하게 가더라도 나의 기본이 해야 될 그런 고개러 있죠. 그런 것들은 놓치지 마시고 해야 될 것들, 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리더님들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속도 조절을 좀 하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유골인이 할 때만 고개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골인 8주가 끝나고 우리가 한 달을 쉬어가는 그 시간에도 스스로 셀프 고개러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봐주지 않더라도 선물 주지 않더라도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내 다이어리에. 리더님도 아시겠죠? 이 결단과 결의의 다른 점, 또 우리 리더님들이 왜 결단을 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좀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시고 좀 제대로 해내셨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은 결단이라는 이 이야기를 좀 짧게 드렸고요. 보시면 여기 지금 다이어리에도
9페이지와 10페이지에 결단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걸 꼭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 보면 서약서가 있어요. 보이시죠? 서약서. 여기 서약서에 우리 리더님들이 적으실 게 있어요. 6개월 후 매월 얼마의 수입을 올리겠습니다. 1년 후 매월 얼마의 수입을 올리겠습니다. 5년 후 매월 얼마의 수입을 올리겠습니다. 위 내용을 서약합니다 하고 날짜 적으시는 거 있어요. 우리 리더님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떠올려 보세요. 나는 6개월 후에 얼마의 주급을 받고 싶은가. 그런데 여기서 스스로의 뭔가 그 능력을 스스로 가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꿈은 크게 가지라고 했죠, 우리 아들이. 크게 가져야 그 발 뒤꿈치라도 이룰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6개월에 내가 받고 싶은 수입, 1년 후에 내가 매월 받고 싶은 수입, 5년 후에 내가 매월 받고 싶은 수입을 적으셔서 우리 리더님들 한번 이것도 한번 공유해 볼까요? 우리 리더님들 같이 공유해서 제가 요 분들도 한번 3분을 뽑아서 커피 쿠폰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막 하지 마시고요. 정말 곰곰이 왜 이건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6개월 뒤에, 1년 뒤에, 5년 뒤에 이런 주급을 받는 사람이 돼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유산화를. 그러니까 그냥 막 진짜 장난처럼 하지 마시고 정말 고민해서 내가 받고 싶은 그런 주급, 월급을 우리 리더님들이 여기에 쓰셔서 너무 잘하셨어요. 그게 바로 결단이거든요. 결단은요,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 그래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결단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 리더님들이 이번 주에 결단하셨으면 그 결단을 가지고 이번 내내 주 내내 여러분들의 고개러에 결단하신 그 행동을 결과로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는 요 명단 작성이라는 아주 중요해요. 명단 작성은 이 명단 작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리더님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대부도에 와 있어요. 퀘스트 루비 이상 로얄 1박 2일에 와 있는데요. 이 아래층에서는 지금 왁자지껄 엄청 시끄럽게 다들 떠들고 웃고 놀고 있어요. 여기는 로얄 클럽은 루비 이상, 퀘스트에서도 루비 이상만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정말 누구나 꿈꾸시죠.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혜택인데 이곳에서 정말 좋은 시간 보내고 있고요. 아주 또 건스퍼님께서 KIBC에서 가지고 오신 좀 따끈따끈한 그런 소식들도 제가 잘 받아서 우리 리더님들께 다 전톡에서 또 해다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리더님들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에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배우신 내용 결단 잊지 마시고 스스로가 딱 세우신 그 결단 아래 행동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